다음은 용접 화재 예방 종합안전대책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용접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감전 위험이나 화재를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접 불티 및 누설전류 화재 발생 예방이죠. 용접사분들 교육이 필요합니다. 용접사분들이 용접은 잘 하시는데 그 용접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누설전류 화재라든지 감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실감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 예방 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을 향상을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용접기 전원 보호입니다. 용접기에 들어가는 1차 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380이든 440이든 220이든 그 전원 측에 누전보호, 감전보호, 충전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감전이나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용접작업장 불티 비산 방지. 이게 이제 지금까지 가장 많이 해오던 거죠. 저 용접 불티가 뛰어가지고 화재가 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저 불티 화재도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불티 예방을 하는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중 법정 간이 소방시설 구비. 우리가 작업을 하는 용접 작업을 하는 현장이나 건설 현장에는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간이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그 간이 소화장치나 간이 소화전을 설치해서 화재가 났을 때 즉시 그걸 가지고 초동 대처를 해서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 및 화재감시인 배치입니다. 화재감시인 배치가 어떤 규모 이상에서는 강제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시행이 되고 있죠, 법적으로. 저 법이 좀 더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강화를 하기 위해서 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접으로 인해 가지고 큰 화재나 큰 피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 화재감시인이 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화재감시인이 하는 역할이 이런 겁니다. 용접이나 화기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화재가 날 수 있지 않도록 방비를 하는 겁니다. 어떤 가연성 물질을 제거를 하고 가연성 물질을 통제라고 하는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화기 작업을 할 때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불의의 상황으로 불이 발생했다, 화재가 났다, 그럼 가서 끄는 겁니다. 거기 준비되어 있는 소화기 같은 소화설비로 초기에 가서 불이 붙자마자 끄면 대부분 꺼집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화재 사고지 재해로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그냥 화재 아차 사고로 거기서 스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불을 끄려고 시도를 했는데 끄지를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피하는 겁니다. 대피를 하면서 화재가 났다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알리고 대피로를 안 내려서 신속하게 대피를 시키도록 하는 거, 그게 화재감시인의 역할입니다. 왜 화재감시인이 필요하냐? 화기 작업을 하는 사람은 그 작업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 작업하다가 어떤 불티가 뛰어가지고 불이 나도 모릅니다. 그 불이 계속 확산이 돼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임계점을 넘었을 때 그때야 알죠. 연기나 어떤 열기로 인해 가지고 그 상황에서는 대피를 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집니다. 어떤 밀폐 공간에서는 유독가스가 가득 차버리면은 1분 몇 모금만 그 가스를 맞춰도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 겁니다. 화재감시인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화재감시인은 불이 나는지 그걸 전담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초동 대처를 하고 대피를 시키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배치를 하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씩만 들어가서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용접사 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어서 위치하고 홀더 위치를 최소한 가깝게 하라는 거죠. 가능하면 50cm 이내로 가깝게 하라는, 이거 용접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배관 용접을 할 때는 어서를 2개를 이렇게 점프를 해서 양쪽에 어서를 해주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앞에서 쭉 얘기를 했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매그 스위치라는 건데요. 이게 마그네틱 어스입니다. 마그네틱 스위치 어스인데 우리가 그 용접을 하면서 홀더하고 어스하고 가깝게 그 자리를 잡고 어스를 가깝게 집으로 한 다음에 접속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하라 그랬는데 배관이든 아니면 용접 모재가 덩치가 커서 부피가 커서 크람프를 물릴 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람프를 물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강간 파일 뭐 용접을 한다든지 할 때 강간 파일 이게 직경이 크잖아요. 그래서 크람프를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일 끝부분에 가서 물리는 거예요.
끝부분에 가서 물리고 쭉 그 배관을 따라가면서 파일을 따라가면서 용접을 하다 보니까 어스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럼 그 전체 구간이 누설전류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감전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이걸 쓰라는 겁니다. 이 마그네틱 어스는 연구자석입니다. 연구자석이 안에 유으로 들어있는데요. 이걸 자석을 정렬을 하면 자력이 생겼다가 이걸 스위치를 돌리면 자력이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스위치 그 마그네틱 스위치가 그럽니다. 스위치. 여기에 어스선을 물려가지고 그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용접을 하는 옆에 갖다 붙이고 작업하다가 돌려서 해제하고 또 이동시켜서 돌려서 붙이고 작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쓰라는 겁니다. 이게 조선소나 제조업체나 프랜트 현장에서는 저걸 쓰고 있는 데가 있는데 뭐 일반 주택 현장에서는 저런 설비가 있다는 것 자체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마그네틱 어스를 쓰는 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근데 이제 마그네틱 어스는 자석이죠. 자석은 쇠에 붙잖아요. 쇠에. 서스나 알루미늄 같은 데 붙지 않습니다. 그 알루미늄 용접이나 서스 용접을 하죠. 그 비철 금속 용접을 하죠. 자석이 붙지 않는. 거기는 이거 못 쓰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큰 직경의 배관이 있으면 체인을 감아서 그 체인에 어스를 물려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접 포인트가 이동이 되면 저 체인을 이동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감아서 작업하는 형태로 저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형태로 어스하고 홀더하고 사이가 가까워지면은 용접 품질이 올라간다 그랬죠. 용접 전류가 균일하게 흐르면서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용접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용접을 한 부분이 아주 긴밀하게 용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RT 검사, 뭐 어떤 그 비파계 검사를 했을 때 용접 품질이 좋아지는 거죠. 용접 품질이 안 좋아져서 안에 기포가 생기고 그 면적이 용접면이 균일한 강도가 나오지 않고 하면은 갈아냅니다. 갈아내고 재작업을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이렇게 어스를 가까이 가져가서 작업을 했을 때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접기 전원보호입니다. 전원보호. 용접기나 전기기계가 있죠. 모든 전기 설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누전 차단기, 보호접지, 충전부 노출 방지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얘기죠. 전기안전 실무를 하면서. 누전이 됐을 때 누전 차단기로 보호를 하고 누전이 됐을 때 접지적으로 흘려보내면서 사람이나 설비를 보호를 하고 충전부가 노출이 안 되도록 보호를 하면서 누전 자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전기안전의 기본입니다. 저 세 가지가 전기안전 3원칙이라고 그랬죠. 저 세 가지를 잘 지키면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기재해를 98% 막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2%는요. 불가항력적인 사고입니다. 천재지변 같은 그런 불가항력적인 사고입니다. 그런 사고 현장에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누전 차단기, 보호접지, 충전부 노출 방지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기 이제 용접기라고 합시다. 용접기. 용접기 전원측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용접기 코드에 접지극이 있죠. 저 접지극이 이 용접기 외함에 연결이 돼서 접지가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접기를 고정형으로 한 장소에 놓고 쓸 때 여기 용접기 외함에 접지를 하나 해가지고 땅에 접지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저 접지가 만약에 이상이 있고 끊어지더라도 이쪽 접지가 하나 살아있게, 이쪽 접지가 이상이 있어도 저쪽 접지가 살아있게, 접지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지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충전부 노출 방지. 충전된 부위가 노출이 돼서 누전이 되는 걸 막으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보호를 용접기에 해줬을 때 용접기 자체에서 일어나는 그런 누전이나 감전,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용접사를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용접하시는 분들을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용접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접 작업장 불티 비산 방지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용접을 하면서 불티가 비산이 되니까 그 불티로 인해서 화재가 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저기 배관을 용접을 하는데 천장에 지금 우레탄 그 코팅을 해놨으니까 천장에 철판을 저렇게, 이게 용접봉입니다. 용접봉을 저렇게 꽂아가지고 철판을 붙여놓고 밑에서 용접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불티 비산 방지 세라믹포 이런 걸 쓰는 거죠. 탄화포를 쓰는 거죠. 탄화방지포를. 그 다음에 이게 고소작업 렌탈입니다. 렌탈에 탄화포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용접 부위 밑에 이렇게 바가지처럼 달아놓고 씁니다. 그 다음에 불티바지, 깔때기 같은 이런 거 만들어 쓰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불티가 날아가지 않도록. 이런 작업들을, 이런 불티 비산 방지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이소화장치, 간이소화장치나 간이소화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용접 작업을 하는 주변에 그 시설을 해서 만에 하나 어떤 화재가 일어났을 때 화재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불의의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거 가지고 빨리 가서 초동 대처를 하라는 겁니다. 초기 진화를 하면 대부분 다 그 화재 사고로 끝납니다. 아차 사고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방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재 감시인입니다. 화재 감시인이 지금 이게 완장을 차고 보고 있죠. 작업을 하는 이 주변을 먼저 정리를 합니다. 화재 감시인이 하는 역할은 가연성 자재를 용접 작업장, 그 화기 작업장 주변에서 제거를 하고 그 화기 작업장으로 들어오는 가연성 물질을 통제하는 일까지 합니다. 그다음 당일 작업하는 양 정도만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막 적재해놓고 작업하지 않도록 그런 통제를 하는 일까지 합니다. 그다음에 발화가 했을 때, 그래도 발화가 됐을 때 초기 진화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초기 진화가 실패했을 때 대피를 시키는 겁니다. 대피를. 늦기 전에 사람들한테 화재가 났다고 불이야 불이야 소리를 질러서 알리고 호루라기를 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피로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쪽으로 대피를 하라고. 그게 화재 감시인이 하는 역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접으로 인해 가지고 대형 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관련 기관에서 이 화재 감시인을 지금 배치를 하라고 법적으로 강제를 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실제로 시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화재 감시인 조끼만 입고 그냥 다른 일 하다가 그 누가 화재 감시인 있냐고 확인하면 거기 와서 화재 감시인 이렇게 배치했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화재 감시인의 어떤 기량이 충분히 저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그 화재 감시하는 그 일을 전담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강화를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용접 작업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감전이나 화재, 기타 여러 가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용접 전원에 대해서 누전 차단기나 보호 접지, 그 다음에 충전부 보호를 하고, 용접 작업을 할 때 불티로 일어나는 화재도 있지만은 누설 전류로 일어나는 화재가 많습니다. 용접 누설 전류로. 그 화재는 도깨비 불처럼 어디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용접 화재가 나서 다 타버리고 나니까 용접 불티로 화재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불티 화재, 누설 전류 화재, 거기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잘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방비를 세웠을 때 용접 화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